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일부 스페셜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1과 1이 붙어있는 11월이죠. 1과 1이 만나는 11월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시리즈 고용노동 알겠다고용 시간입니다. 알겠다고용 함께 해주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알겠다고용만의 특별한 인사법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장관님 어서 오시고용. 반갑고용. 네, 좋습니다. 이런 시간입니다. 장관님 진짜 어서 오시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새 코너로 만나뵙게 됐는데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앞에 정면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반갑고용.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관님 다른 데 가서 이런 방식으로 인사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처음입니다. 네.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요. 너무 밝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말 그대로 고용노동부. 네. 예, 고용노동부라고 하면 그냥 고용과 노동을 주관하는 부처. 이렇게 쉽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는 그냥 일하는 것이 그냥 노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요. 고용과 그렇습니다. 노동 모두 일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역할도 우리 그 일만큼이나 굉장히 방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우리 장관님께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고용과 노동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네.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거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좋은 조건에서 일자리를 갖게 만드는가. 그리고 빨리만 일자리를 찾게 하는가. 그다음에 일자리를 찾았을 때는 존중받으면서 네. 일을 해야 되잖아요. 법을 지키면서 뭐 현안이 있을 때 노사가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싸우지 않고 극단적으로 안 가도록 또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 빨리 복귀를 해서 재활을 해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자리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빨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잃은 동안에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과 노동인데 고용노동부인데 우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은 몰가를 잡는 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일자리에 진입할 때부터 시작해서 진입해서는 최저한의 근로 조건 네. 뭐 이제 임금 제대로 받는지 노동 시간은 제대로 되는지 이거 근로 감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고 노사가 다툴 때는 서로 평화적으로 하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안전망을 강화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다치거나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그리고 빨리 직장에 복귀하고 제대로 보상받게 해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현재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그리고 또 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또 이제 고용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살펴보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의 핵심 과제를 보면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을 했었는데요.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노동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정부든 이전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을 추진을 했었죠. 예. 현 정부만의 노동개혁은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거 어떤 정부든지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고요. 근데 현 정부는 과거랑 다른 게 있어요. 그 이제 법 제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의식과 관행 모두를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만 하는 게 아니고 연금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법 제도가 지금 70년 전 거예요. 네. 1953년도에 그 기본 틀이 만들어져 있어요. 53년도면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산업 기반이 다 파괴된 상태에서 뭐 8시간 노동, 주 48시간 노동 이런 게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차로 개선이 됐지만 그 틀은 그렇다. 근데 지금 저출생 고령 사회가 됐죠.
그다음에 이 뭐 굴뚝에서 지금 중화공업에서 지금은 디지털 뭐 이제 탈탄소 산업 전환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 구조나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는데 MZ 세대는 옛날에 만들어진 70년 전에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 맞는 네, 거예요. 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도도 의식도 관행도 다 바꾼다 이거고, 그다음에 세 가지 개혁을 하는데 이게 현재 일자리와 미래 일자리 이를 연결시키는 게 노동개혁입니다. 네. 교육개혁을 통해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죠? 네. 그다음에 연금개혁은 뭡니까? 우리가 고령사회가 됐는데 오래 살잖아요. 그럼 오랫도록 일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경은 그렇고 3대 개혁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과거 정부랑 다른 건 그렇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출발은 법치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목적은 이중구조, 양극화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규범을 현대화한다. 그죠? 네. 그다음에 방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게 차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꾀하겠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든 법과 원칙을 지킬 때 진정한 노사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평소에도 이렇게 강조를 그렇습니다. 해주고 계시죠. 노동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불법 행위들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도 늘 해주시는 말씀인데, 불법 행위의 사례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짧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법치가 왜 중요하고 불법행위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일을 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 예. 그다음에 법정 노동시간 한도는 주 40시간에다가 겨우 해봐야 잔업시간 해서 52시간인데 그 이상을 일했다. 그것도 돈도 못 받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괴롭힘을 받았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발표했지만 이 옛날에 113개의 소형 그 금융기관 네. 뭐 신협 뭐 이런 축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괴롭힘이라든가 무법천지다 할 정도로 그 괴롭힘 등 노동자들이 존중을 못 받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대형 금융기관 뭐 농협이라든가 국민은행, 증권보험 여기도 보니까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 뭐 이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연봉 1억씩 주면서 비정규직은 뭐 10분 일찍 출근하라 할지 중식비도 안 준다 할지 교통보조비도 안 준다 할지 모성보호도 그 제대로 안 챙겨주고 불이익을 준다 할지 이런 등등의 그 기업의 그 불법 행위가 엄청난데, 노동부가 1차적으로 하는 게 바로 기업의 그런 불법 행위를 잡는 건데, 네. 만약에 이걸 안 잡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모두 다 손해니까 일단 노동자. 일단 약자인 노동자들이 그렇죠. 손해죠. 그러니까 약자가 손해죠. 법치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보는데, 근데 법은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노동조합도 그 불법 비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조합원들이 손해, 조합원들 약자고, 그럼 노사가 서로 싸우면 노사 모두가 손해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그 불법이 있듯이 노동조합도 불법 비리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엄정하게 그 법치 확립 차원에서 했죠. 그래서 깜깜이 회계, 네. 그다음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대충 하고, 서류를 조합원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치하고 보존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이번에 역대 정부 그 우리가 노사 갈등 지수가 뭐냐면 파업이나 쟁의로 인한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동 손실일 수가 있어요. 일을 안 한. 네, 그런데 네.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는 6분의 1이고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2분의 1 정도로 노동 손실일 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법을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대화 타협을 하는 게 이제 정착돼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사법치가 곧 약자 보호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영업장 어느 곳에서든지 혹시 불법 행위가 있는지를 늘 면밀히 살펴보신다 이런 예,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노조회계 불투명성 사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말씀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 참여를 선언하고 보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참여율도 뭐 60% 육박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계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MZ 노조 새로운 노조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린 커피컵 한 잔까지도 다 공개한다. 네.
그 노동조합이 사실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먼저 주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투명성은 그러니까 반부패와 투명성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겠어요. 예, 예. 기업들도 그렇죠. 소상하게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MZ 노조 주장처럼 당당하면 못 밝힐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대중들이 모인 뭐 몇만 명씩 모여 있는데 총의를 마서 토론을 하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정부나 사용자부터 자주적이어야 그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조합원의 참여와 신뢰를 토대로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노사관계 되는데 그런데 그 투명성의 핵심이 뭐겠어요? 돈이거든. 그런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다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일단 필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네. 있잖아요. 다른 공익법인 이런 데는 공시를 전제로 해서 세액공제라는 특혜를 줬어요. 네. 근데 노동조합은 공시를 안 해도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예, 조합비 세액공제. 근데 이번에는 다른 데랑 맞게 노동조합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짬짬이로 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조합비 그 세액공제와 연결된 공시제도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참여율도 굉장히 예. 높다. 그리고 한 80% 가까이 참여가 될 것 같다. 이런 예. 기대의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동개혁의 중대한 과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중 구조 양극화 뭐 비슷한 말인데 중간이 없고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다. 네. 근데 이게 구조화돼 있다는 건 칸막이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이직하는 경우를 보면 10% 정도만이 대기업이나 더 나은 데로 가고 나머지 90%는 그 상태로 평생 쭉 가거나 더 나쁜 데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이중구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네. 대기업의 임금을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소기업의 그 비정규직은 한 45 정도뿐이 안 돼.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현대판 반상제도. 이게 양반 상놈이 따로 있나 뭐 이런 거예요. 중소기업의 네네. 비정규직을 하면 평생 그렇게 돼서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판 반상제도 신분제도다. 이것을 타파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중구조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지난 9일입니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뭐가 문제라고 보시나요, 장관님? 아까 이중구조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2조 3조도 사실은 그 야당에서는 이중구조를 뭐 개선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우리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중구조는 이게 워낙 오래됐고 구조화돼 있어서 네. 법 2개 고친다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조선업 상생협약 9월 달에 화학 석유화고 상생 선언 그다음에 11월 달에 자동차 산업 2차 3차 협력서까지 상생해서 갈 수 있게끔 그게 뭐냐면 자율적으로 당사자끼리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의하면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좀 있으면 이제 상생 임금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올 텐데 이 상생하고 이중구조를 줄이려면 임금 체계도 바꾸고 그다음 공정거래 그래서 협력업체 그 납품 단가를 후려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도 좀 강화하고 산업정책도 좀 이중구조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2주 3자를 달랑 바꿔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진짜 사장 찾아주자. 그런데 진짜 사장이 대기업 사장만 진짜 사장이 나머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계약의 원칙이 뭐예요? 직접 계약을 한 당사자끼리를 구속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계약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 사장이 남의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교섭을 해야 돼. 근데 내가 교섭을 해야 돼? 근데 안 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아. 이건 제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당사자도 아닌데 교섭을 안 했다고 그래서 처벌받는다? 제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쟁의 행위를 네. 넓혔다. 네. 옛날에 97년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뭐냐? 모든 걸 힘으로 하겠다. 법원에 가서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다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에 불일치라서 뭐 회사 옮긴다 그래도 파업한다. 정당한 해고다. 금품 수수했잖아. 그래도 뭐 복직시키라고 파업하고 이게 이제 그 쟁의 행위를 넓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책. 네. 그러니까 이건 또 역사 인류가 생긴 이래로 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다음에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뭐 보상을 해라, 배상을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은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조합을 특별하게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 직장점거 이런 것만 안 하면 민형사상 면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합법적으로 하면 파업을 해서 기업에 손해를 미쳤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현행법이 아니면 체포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게 한 10개 정도 노조인데 불법을 막 직장점거 폭력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걸 이유로 해서 헌법의 평등권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의 기본 원리를 위배해서 이거를 부진적 연대 책임 제한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동계나 옛날에 민주노총 대변인이 그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국정과제로 네. 이거를 설정하고 180석이 넘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왜 지금 하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노란복지법 같은 경우 대통령 거부권 뭐 행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끝으로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한노총 출신이기도 하시고 이번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뭐 복잡 단람하고 뭐 전문성도 뭐 많이 요구되는데 모든 문제를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사회를 만들고 사회는 갈등을 만든다. 갈등은 왜 생기니까 달라서 생각도 이해관계도 다 다른데 그렇죠. 핵심은 노사 갈등. 이걸 어떻게 푸느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한국노총은 역사적으로 보면 IMF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경제가 어려울 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국민적 사회적인 그 책무를 다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중구조 완화. 그다음에 아까 양극화라고 그랬는데 일부 12%는 노동조합으로 노동법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보호를 못 받고 있는 5인 미만 미조직 사업자 네. 그다음에 플랫폼 특수고용者이런 사람들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또 하나가 뭐예요? 고령화되는데 우리가 빨리빨리 직장에서 나가잖아요. 계속 고용을 할 건지 정년을 연장할 건지 이런 모든 문제를 노사 정의 머리를 맞대고 이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인사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시고용. 네. 마지막 인사 해주시지요. 고맙고요. 어쨌든 우리 고용노동부는 지금 노동개혁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찾아준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직장에서 괴롭힘 안 당하고 존중받으면서 안 죽고 안 다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 알겠다 고용 스페셜 시리즈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네.